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자기 자식, 자기 재산, 자기 건강,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늘어놓을 때 괜히 마음이 쌓여지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 적. 그래, 잘났다, 잘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싶네. 그 순간 우린 알게 됩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걸. 오늘 노후산 책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질투라는 이름으로, 시기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냥 허전함으로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오늘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식 자랑. 비교의 시작은 한 문장에서.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우리 딸은 박사 따고 교수 됐어요. 이런 말 누군가 입 밖에 내는 순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엔 비교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자꾸 떠올라요. 나는 뭐지?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부터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박말순 78세 어르신은 젊은 시절 아들 셋을 키우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도시락 2개 싸고 남편 없이 시장에서 일하고 허리 디스크에 손가락 관절 꺾이는 고통을 참아가며 겨우겨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셨지요. 내가 진짜 온몸 바쳐서 키웠어요. 애들만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지만 막내는 30 넘도록 번듯한 직장 없이 방황했고, 둘째는 겨우 자리 잡았지만 늘 돈이 없다 했고, 큰아들은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년입니다. 명절 때도 조용해요. 밥은커녕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런데요, 경로당 친구 중 한 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 출장 갔대. 회사가 알아줘서 그런지 늘 바빠. 거기서 영상통화했는데 말도 잘하고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그 말을 들은 날, 말순 어르신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만 계셨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말순 어르신은 손끝이 떨려서 지갑을 열지도 못했답니다. 그 밤 혼자 누운 방 안에서 스르륵 흘러내린 말 한마디.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던 말. 자식 자랑이라는 한 문장 앞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마음을 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랑은요, 항상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저 애는 내 덕에 그렇게 컸다. 나는 이만큼 잘 살았다. 그 말 속엔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놓일 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폭력이 됩니다. 말순 어르신은 요즘 자식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지갑에 넣고 다니십니다. 이모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 줄이 요즘 말순 어르신의 하루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자식은 기대가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때때로 비교하지 말자. 비교는 마음을 망친다 하면서도 늘 비교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자식, 내 인생, 내 살림살이까지도요. 하지만 진심은 비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흘러가는 말 한마디로, 함께 밥 먹어주는 행동 하나로, 눈빛으로 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어르신, 당신이 키워낸 시간은 비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엔 당신의 사랑과 수고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둘째, 재산 자랑. 사람은 숫자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땅값이 올랐다니까. 이번에 전세 준 집 보증금만 3억이야.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 순간 우리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집에 사나? 나는 저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나? 어쩌다 이 나이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됐지? 그리고 그렇게 비교한 끝엔 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상만 81세 어르신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다루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두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진짜 밥보다 진통제를 더 먹고 산 시절이었어요. 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무렵 아들이 결혼을 하며 아버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꾸자는 말에 망설임 끝에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몇 년 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당신이 들어올 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요. 결국 집을 나와 지금은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같은 경로당에 나가는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동산 좀 해놨거든. 지금 월세 받는 집만 세 채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이 나이에 월세 살면 좀 안타깝잖아. 순간 이상만 어르신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입을 꾹 다무셨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그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상만 어르신은 그러셨습니다. 돈 자랑 앞에선 사람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가치를 가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몇 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숫자가 전부인 세상. 그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들의 하루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존재감이라는 건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로 드러납니다. 내가 곁에 있을 때 상대가 안심하고 마음이 풀리고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재산 자랑을 하는 이들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숫자 뒤에 숨는 거죠. 나 이렇게 가진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우린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니까요. 나도 우리 집은 그래도 서울에 있다. 적금은 꾸준히 들고 있다. 말해본 적 있잖아요. 그 말이 누구를 시기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우린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이상만 어르신은 요즘 빨래 널고 김치찌개 끓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반지하 방엔 어르신의 손때 묻은 그릇, 한 장 한 장 아내와 찍은 사진, 그리고 자식들 어릴 적 발자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아도 나는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 한 줄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오래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기댈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 내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하나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셋째, 건강 자랑. 아픈 사람에겐 침묵이 위로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루에 만 보는 기본이지.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 약, 난 그런 거 안 먹어. 이런 말 들으면 처음엔 감탄이 나옵니다. 와,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시구나. 하지만요, 그 말을 듣는 내 입가엔 어느 순간 웃음 대신 침묵이 남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만 유난인 것 같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명숙 75세 어르신은 심장판막 수술을 2번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위급하게, 한 번은 계획적으로. 그 이후로는 하루에 6개의 약을 복용합니다.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자기 전에 먹는 약. 시간에 맞춰 알람까지 맞춰두고 사시지요. 약이 없으면 하루를 못 넘겨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기분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책 모임에 용기 내어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함께 걷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난 약 안 먹어요. 걷는 게 최고지. 걷기만 해도 병 다 도망가요. 그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병원만 믿다간 더 망가져요. 운동이 최고의 약이지. 그 순간 명숙 어르신은 주머니에 있던 약 봉지를 천천히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내가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명숙 어르신은 약을 꺼내 먹는데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으려고 약 먹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자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말이 들리는 방향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자랑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다는 걸 자랑거리처럼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앞에서 조용한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보폭에 맞춰 걸어줄 줄 알고 약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건강한 마음 아닐까요? 명숙 어르신은 그 이후로 산책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서 조용히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약을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씩 숨을 고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자기보다 더 아파 보이는 어르신이 앉아 계시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혹시 저처럼 약 드세요? 전 6알이에요. 그게 제 하루를 버텨주는 힘이에요. 그 말에 상대방이 울컥하며 웃는 순간 명숙 어르신도 웃으셨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통증을 안고도 일어났고 누군가는 다리가 저려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아는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딘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까지 위축된 어르신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다고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프다고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계신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넷째, 부부 자랑. 혼자의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영감은 아직도 밥 차려줘요. 우린 손잡고 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자 식탁에 앉는 누군가는 괜히 고개를 숙입니다. 말 한마디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스르륵 밀려옵니다. 남이 보기엔 그냥 스치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을 쥐고 놓지 못합니다. 장현숙 79세 어르신은 남편과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땐 서로 싸우고 토라진 날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결국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80 가까이 된 지금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6년째. 이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불 끄고 누워야 하는 하루가 이 어르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예배 후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심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나. 둘이 같이 먹는 밥이 진짜 밥이잖아. 순간 현숙 어르신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괜히 내가 뭔가 빠진 사람 같고 그날 밤 밥을 지으려다 빵 2개와 우유 1잔으로 끼니를 때우셨답니다. 괜히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혼자라는 게 내가 모자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건 모자람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함께했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조용히 웃고 때로는 조용히 우는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함께 있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편이 해줘서 좋겠다. 둘이 여행 가는 게 부럽다. 나는 혼잔데 저 사람은.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둘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상실을 견뎌낸 사람이고 그만큼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는 누구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부 자랑도 들여다보면 불안한 사랑의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잘 살고 있다. 내 옆엔 누군가 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스스로 안심이 되는 마음. 그런 심리를 아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연습이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장현숙 어르신은 요즘 혼자 영화 보러도 가고 혼자 국립묘지에 가서 남편 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젠 혼자가 익숙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속마음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혼자인 게 아니라 사랑을 지닌 채 살아가는 중이다.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의 마지막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 없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라는 건 초라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혼자서도 온전히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걷고 있고 누군가는 혼자서 천천히 걷고 있지만 모두 자기만의 시간과 속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혼자 밥을 먹은 당신도, 혼자 영화 본 당신도, 혼자 공원을 걷고 온 당신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노후 산책은 그 혼자의 걸음에 늘 조용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인생입니다. 다섯째, 과거 자랑. 그리움은 조용할수록 깊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자리 있었는지 알아? 나 없었으면 회사가 안 굴러갔지. 이런 말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문득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윤상배 82세 어르신은 평생을 교사로 살다 정년퇴임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한때는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지요. 학생, 학부모, 후배 교사들까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퇴임식 때는 교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꽃다발을 안고 교문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올 때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그런데요, 요즘 윤 어르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꾸 그 시절 이야기만 하게 된답니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말이야. 그땐 선생들이 다 날 찾았어. 내가 교육청 회의에 나가면 다 조용해졌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얘기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요즘 세상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말에 윤 어르신은 며칠간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 시절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 말 가슴을 콕 찌릅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존재가 맞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을 꺼내어 지금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을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요, 과거는 말하지 않아도 스며드는 향기처럼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았던 시절, 누군가를 키워냈던 시간,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그때. 그건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과 태도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움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지.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그 마음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윤상배 어르신은 요즘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이야기를 많이 줄이셨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요즘 내가 배운 게 있어. 과거는 꺼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간직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손주가 글씨를 배울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잘했다, 참 잘 썼다. 그 말만 하십니다. 내가 가르쳤던 수백 명 아이들보다 지금 이 아이 하나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걸로 됐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찬란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하는 기반이자 뿌리입니다. 과거는 말로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 말투, 손끝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시절은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미소로 당신의 시간을 바라봐 주세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이제는 조용히 껴안아 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비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계절, 흘린 땀, 울고 웃던 날들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을 남기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어깨를 다독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 노후 산책은 당신의 하루가 자랑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